자, 오늘은 서빙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빙 로봇의 어떤 활용도라든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영상을 어떻게 찍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그냥 서빙 로봇의 장점과 단점이 있나? 단점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서빙 로봇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브이드 컴퍼니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서빙 로봇을 사용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초창기에 회사를 설립하고 박람회에서 시연을 할 때부터 저는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로봇이 어떤 기능 면에서 조금 제 눈에 보이는 단점들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한 지가 2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아마. 2년이 좀 안 됐나? 2년 좀 된 것 같아요, 서빙 로봇을 사용한 지가. 그런데 서빙 로봇을 사용해 보니까 지금은 서빙 로봇을 사용하지 않고는 영업장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 그렇다면 서빙 로봇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서빙 로봇 장점 첫 번째, 반찬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서빙 로봇은 전기만 먹죠. 반찬 투정을 하지 빵 터지셨나요? 뭐 반찬 투정하지 않는 건 맞긴 하죠. 일을 아무리 많이 시켜도 일만을 시킨다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겠죠. 가장 중요한 장점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 인건비의 20에서 30% 정도면은 한 사람까지 어떤 그런 움직임은 아니에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로봇이 한 대가 사람 한 사람 몫을 한다? 그러면 뭐 너도는 다 로봇 쓰겠죠. 그럴 수는 없고, 인건비의 20에서 30%를 드리는데 월 6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면 로봇을 한 대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한 달 3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20에서 30% 정도 되겠죠. 그 비용이면은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데, 서빙 로봇을 사용한 저의 가장 큰 장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그냥 딱 한마디로 퇴식이 용이하다입니다. 퇴식이 용이하다. 그릇을 빼는데 용이하다. 음식을 다 손님이 식사하고 나서 그릇을 빼잖아요. 그랬을 때 로봇을 이제 코를 누르면 로봇이 제 테이블로 옵니다. 그런 로봇에 그 테이블 식기들을 다 올려서 퇴식구를 보낼 수가 있죠. 그 기능이 생긴 지가 뭐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얼마 전에 생겼는데 그 기능까지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로봇을 보내고 다시 되돌아오는 기능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테이블에서 로봇을 부를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한 1년 정도 됐죠, 기능이 생긴 지가. 제가 그걸 써보니 퇴식이 무조건 용이하답니다. 어떠한 형태든 퇴식이 무조건 용이하다. 왜냐? 그걸 올려놓고 내가 저기 퇴식구로 가라고 단추를 딱 누르면 걔는 가잖아요. 저는 테이블만 닦으면 되는 거죠. 그쪽까지 테이블을 가져가서 거기서 올려놓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거죠. 물론 주방에 있는 이모가 설거지하면서 그거 올려놓기 쉽지 않다고 하지만 안 바쁠 때는 이모가 올리고 바쁠 때는 홀에서 가서 지원해 주겠죠. 그렇게 서로 일을 이렇게 나누면 되는 겁니다. 보통 기계를 제한을 해서 퇴식이 용이하다 그러면 주방에 있는 분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이거를 내가 설거지하기도 바쁜데 이걸 언제 올리냐고. 홀에서 해주면 되죠. 홀은 일단 소리 나면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로 일을 자꾸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업주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거를 적용했을 때 주방에서 난리쳐요. 홀에서 난리쳐요. 아니, 적정히 이게 섞어서 하면 되거든. 협업하면 되는데 서로 막 이제 저렇게 미루는 거지. 두 번째는요, 직원의 노동 강도를 줄인답니다. 노동 강도 당연히 줄이겠죠. 이거를 들고 가는 것과 끌고 가는 것과 로봇이 보내는 거, 어느 게 제일 노동 강도가 줄어들겠어요? 당연히 단추 하나만 누르면 끌고 자기가 로봇이 딱 가는 그게 훨씬 더 노동 강도를 줄이겠죠. 그렇게 큰 노동 강도를 줄이느냐 물어본다면, 사람 걸음수로 60평에서 사람 걸음수로 사람이 걸어가는 그 횟수로 따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루에 걸음수가 최소 50%에서 30%까지 줄어듭니다. 그럼 노동 강도 줄어든 거 아닌가요? 안 줄어들었나? 줄어든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노동 강도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퇴식뿐만이 아니라 배식도 가잖아요. 배식도 가고 퇴식도 가고 한다 그러면 걸음수가 50% 이상 죽는 건 맞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정말 인건비 줄어들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인건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빙 로봇을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을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는 데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게 뭐냐면, 최대 매출을 찍을 때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선 최대 매출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서빙이 2명이 있고 서빙 로봇이 두 대가 있었어요. 둘이서 500만 원 찍는 것과 서빙 로봇 2대가 있었을 때 서빙 로봇 2대와 직원 2명이서 500만 원 찍었을 때 노동 강도가 얼마나 차이 지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지죠.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500만 원 찍을 때 스무스하게 원활하게 500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500을 찍었다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500을 찍었다는 것은 곧 550 고지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550 고지를 찍으려면 서빙 로봇이 들어오든 아니면 알바가 들어오든 뭔가 지원이 또 들어와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서빙 로봇이 없었다고 쳐보세요. 500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찍기는 찍겠지만 상품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손님한테 불친절하고 그릇 깨먹고 정신없고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로봇이 지나다니니까 정신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나 로봇이 지나다니는 거나 횟수는 똑같습니다. 손님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죠. 아무튼 서빙 로봇을 들여오는 저의 첫 번째 목적은 노동 강도를 줄이고 두 번째 최대 매출을 찍을 때 도움이 되라고 들여왔어요. 그런데 역시나 두 가지는 무조건 적용이 됐다는 거죠. 이거가 가장 중요한 서빙 로봇을 들여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 서빙 로봇에 들어왔을 때, 서빙 로봇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 다섯 번째는 아직까지는 서빙 로봇을 사용하는 매장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정적으로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빙 로봇을 사용하기 좀 꺼려하고 서빙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매장이어야 됩니다. 최소 30평 이상 정도 돼야 될 것 같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복도가 좀 원활해야 돼요. 이 서빙 로봇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딱 마주치면 좀 이렇게 피해주고 하는데 서빙 로봇은 피해주긴 피해줘요. 사람을 만나면 피한다기보다 멈춰요. 비껴달라고 그래. 지가 피하진 않더라고, 서빙 로봇이. 서빙 로봇 두 대가 마주치면 한 대가 피해주고 가긴 하는데 서빙 로봇이 손님을 마주치잖아요. 이렇게 살짝 비껴가긴 하는데 어쨌든 피해달라고 자꾸 잔소리를 해요. 서빙 로봇을 쓸 때는 복도가 조금 더 기존에 있는 손님이 다니는 그 좁은 복도보다 최소 20cm에서 30cm 정도는 더 넓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 전문가들은 왔을 때 이 정도면 된다고 말하지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공간이 좀 넓어야 됩니다. 그런 매장들, 큰 매장들이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로봇을 사용하는 매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봇을 들여놓으면 손님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어린이들이 왔을 때는 굉장히 신기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손님들도 좋아하기도 하고. 음식이 왔습니다 말해놓고 단추를 누르면 딱 갈 때 맛있게 드세요 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죠. 자, 마케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로봇이 있어 라고 한마디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긴 서빙 로봇으로 다 해. 저희는 이제 태블릿 오더 시스템도 있으니까 거기 가면 손님 대면, 종업원하고 잘 대면을 안 해. 그냥 주문하면 로봇이 음식 갖다 주고 가. 다 단점은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빙 로봇을 사용했을 때 장점 첫 번째, 퇴직이 용이하다. 무조건 퇴직은 용이합니다. 두 번째, 직원의 노동 강도를 줄여준다. 세 번째, 최대 매출, 제일 중요한 거죠. 최대 매출을 찍을 때 수월하게 찍을 수 있게 만든다. 네 번째, 아직까지는 마케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서빙 로봇의 단점은 크게 생각나진 않지만 서빙 로봇을 쓰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도가 조금 더 여유롭게 넓어야 됩니다. 매장이 좀 여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좁은 곳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점 중에 하나겠죠. 좁은 식당에는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는요, 이 서빙 로봇을 사용하는 그 매장이 음식 가격과 컨셉이 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되게 한정식집이야. 룸이 있는 한정식집이야. 이런 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식은 안 돼도 퇴식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정식집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식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한정식집 선보러 왔는데, 갑자기 밖에서 계속 문 닫아놨는데 밖에서 손님 음식 왔어요 막 그렇게 떠들어. 손님 음식 왔어요, 음식 받아가세요 막 계속 떠들어. 막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문 딱 열었더니 로봇이 음식이 있어. 장인어른 될 분이 음식을 딱 갖다 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정식집이나 이렇게 음식 가격이 비싼 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제 퇴직에 사용하도 충분히 그 비용의 만큼의 활용도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아야 됩니다. 그 로봇이 용도에 맞아야 돼요. 아까 그 가격이 맞는 것과 좀 비슷한 얘기죠. 용도에 맞아야 됩니다. 이게 퇴식도 별로 효용이 없고 그 다음에 배식에도 굳이 가까운 거리를 가는 그런 작은 매장이라면 이 로봇이 필요 없겠죠. 그런 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도에 맞아야 됩니다.